안 좋은 얘기할 것 같아. 아니 이따가 어메이징 서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딱 와닿습니다. 어메이징 서울이. 어메이징 서울이 지금 그냥 느낌적으로. 네, 제 왜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중들이 느끼는 그런 감이 있잖아요. 그냥 딱 보고 얘가 BTS 딱 보자마자 안 된다 그랬거든요. 예, 그랬던 애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메이징 서울이 되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 걱정 말을 서울 통해서 여러 서울 정책들 좋은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렸었는데 네. 중요한 서울에 또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네. 결정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댓글창을 닫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럴까요? 좀 반응이 안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부터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던 그런 일이 다시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시에 살고 있는 우리 최욱 씨는 서울시의 슬로건을 알고 있죠? I say you 이걸 계속 몇 년 동안 외쳤잖아요. 했다가 이제 끝났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어느 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뭐 새로운 게 나오나 보다 했는데 현실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를 또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어떤 그 슬로건 이건 그 도시 브랜드 이미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럼요. 뉴욕 같은 데도 그렇고 대도시들 보면 다 하나씩 있죠. 일단 뭐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죠. 자, 서울의 새로운 슬로건 이야기 함께해 주실 세 분입니다. 서울 브랜드 담당관 김현정 팀장님, 그리고 국민대 미디어 광고학부 이종민 교수님, 서울시민 전민기 씨까지 함께하십니다. 세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너는 왜 왔냐?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천만 시민 중에 왜 맨날 시민은 너가 나와? 모르겠어요. 시민 중에 저를 여기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서울시 슬로건에 관심 좀 있어요? 뭐 일단 얘기하겠지만 여기 이제 많은 시민들께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걸 제가 뽑아왔습니다. 몇 개 또 그러니까 여론이군요, 여론. 예, 여론.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맞죠, 슬로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 I say you가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그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웠어. 알지? 만들 때도 참 우리가 방송했구나. 만들 때도 우리가 방송했는데 시끄러웠단 말이야. 나한테 많이 혼났지 그때. 이게 뭐냐, 이게 뭐 어법이 맞느냐. 근데 그러다가 익숙해지니까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 그리고 조금씩 알려지는데 이게 이제 또 바뀐다는 거죠. 내가 그때도 그랬거든. 이거 또 나중에 시장 바뀌면 또 바뀌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왜 바꾸는 거 거야? 아니다. 바꾸는 이유. 지금 그 사회자님들께서 잘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브랜드들도 그러니까 도시 브랜드들도 처음에는 상당히 항상 그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들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정착이 되면서 계속 지속되는 브랜드들도 있고 그게 지속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 내리고 새로운 브랜드를 하고 이렇게 된 거죠. 뭐 이게 진행되면서 자세히 그 말씀들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근데 이제 그 생각합니다. 뭔가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어렵지만 만들어진 다음에 사람들에게 다 스며들고 정착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바뀌면 어떡합니까, 교수님? 학자로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쓴소리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그럼요. 항상 시대 상황이라든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고 이게 그 서울시의 경우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번 일반 기업들을 한번 보시자고요. 보시면 기라성 같은 브랜드들도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죠. 삼성 옛날에 삼성 브랜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다 바뀌었고요. 로고의 그런 모습 또 뭐 도시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3번이나 변화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참 동의는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삼성도 계속 바뀌었잖아요. 현대 엠블럼도 바뀌고 기아도 변했고요. 최근에 삼성이 바뀐 시점이 예를 들어서 이병철 회장 때 바뀌고 그 다음에 이건희 때 바뀌고 이재용 회장 때 이렇게 바뀌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바뀌질 않았거든요.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 변화에 따라서 삼성이 이런 브랜드를 밀어야 된다 싶을 때 이제 그렇게 바꾸는 건데 지금 이 브랜드 바꾸는 거는 서울시 브랜드 이게 시장 따라 바뀌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 이번에 우리가 좀 그거는 여기서 귀한 시간 내서 이거 또 다룹니다 이따가. 예.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마지막에 그러겠죠. 야 이거 잘 바뀌었다. 이게 최고다 하겠죠 제가. 왜냐면 제가 그런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다음엔 또 시장 바뀌어. 그럼 또 바뀌어. 그만합시다. 그런 거는. 그런 차원에서 변하는 건 아니고 예. 지금 그 정영진 예. 그 사회자님께서도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시정의 방향이 바뀌면서 매번 바뀔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그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시정이 변화하면 그 시정에서 추구하는 가치나 비전이나 철학이 바뀌죠. 바뀔 수 있죠. 그건 맞지. 그런데 그 변했는데 그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사람이 계속 입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게 이제 자주 변화하게 되는 이유를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과거에는 100년 동안에 서서히 변화해야 될 그런 사회 현상이나 환경들이 지금은 10년, 5년 만에 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도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브랜드도. 그러니까 처음에 브랜드라는 게 태동해서 성장을 하고 정점기에 도달했다가 쇠퇴기로 돌아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라지고 그럼 새로운 브랜드가 나와서 하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죠. 현대로 급변하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의 어떤 브랜드 변화 주기도 굉장히 단축되고 있고 도시들도 단축되고 있고 이런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몸에 맞는 옷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있으면 이건 필요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어차피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나가 임마. 그리고 약간 밀당하는 것처럼 처음엔 어색하잖아 솔직히. 그런데 익었던 게 바뀌어갖고 이제 좀 아무렇지 않네 하면 그때 가서 이제 또 바뀌고. 우리가 그 아이세올유 때 우리가 여기서 방송했던 사람들이야. 그때도 우리가 화를 냈던 게 이명박 시장이 하이서울이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하이서울로 해라 그냥 차라리. 이것도 언제 정착시키냐 막 그랬어요 그때도. 근데 오늘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바꾼다 이거죠? 맞습니다. 언제? 뭐가 바뀌었고 왜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를 우리가 설득 서울에 무엇이 바뀐 거예요? 그렇지. 저희가 객관적인 수치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저희가 15년 대비해서 21년에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모리기념재단이라는 곳에서 발표하는 세계 도시 경쟁 종합 경쟁력 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15년엔 6위였는데 21년에 8위. 그리고 글로벌 도시 지수라는 것이 이제 AT컨이라는 곳에서 발행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15년에 11위였는데 21년에 17위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도시 경쟁력이라는 것이 브랜드만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투자 환경이라든지 문화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이제 브랜드 관련해서 설문도 진행을 하고 여론 조사도 이제 해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랜 시간이 되면 브랜드의 인지도는 올라가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조사를 했을 때 하이서울의 인지도는 제일 높아요. 근데 하이서울로 그냥 하자 했잖아. 그게 2002년에 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걸로 하자고 했잖아. 네, 그런데 이제 브랜드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인지도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건 또 아니에요? 독창성이라든지 호감도 이런 거를 평가를 하거든요. 눈에 있다고 좋은 브랜드는 아니고 이 브랜드를 봤을 때 서울이 어떤 이미지로 떠오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역대의 브랜드를 가지고 비교해서 저희가 설문을 진행했을 때 뭐 집중도라든지 기억 용이성, 이 브랜드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직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이솔유가 굉장히 저평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브랜드를 교체를 해서 서울의 매력을 이제 담아야겠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한 겁니다. 당시에도 하이서울도 외국인들의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이게 하이냐 무슨 하이냐 하면서 그때도 굉장히 많은 비판. 뉴욕처럼 I 하트 NY 이런 거 우리도 그냥 이모티콘 같은 거 넣어갖고 하면 어떨까? 사대주의자. 아니 이게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하니까. 이미 저 후보가 나왔으니까 후보 좀 보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후보를 보여주시고 그러면 지금 최종 선정된 후보가 있는 겁니까? 최종 4개가 지금 4개 후보가 있고 그 다음은 일단 절차부터 알고 우리가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4개의 슬로건이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공개됐고 이게 공개가 된 절차는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후보 4개는?
저희가 이제 만들었죠. 아, 서울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여러 절차를 거쳐서 만들었는데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슬로건에는 이제 서울의 매력이나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저희가 판단을 했기 근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아요. 그 짧은 문구 안에. 그렇잖아요. 예전에 아이서울유 같은 경우는 슬로건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슬로건을 제출하고 저희가 그중에 우수한 거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네. 시민분들이 어떤 슬로건을 독창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이제 시민들이 정체성에 대한 키워드를 좀 내주시면 이제 서울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8월부터 했어요. 그래서 10,000명 정도 참여를 하셨고 네. 거기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도출이 됐죠. 그래서 그 도출된 키워드를 토대로 저희가 전문가분들이랑 같이 이제 몇십 개의 후보 슬로건을 두고 2,000명 국내외 표본 조사를 통해서 네. 상위 랭킹에 있는 것들 중에 네 개를 4개를 추린 추린 거죠. 거예요. 우리 교수님도 거기에는 참여를 하신 분입니까? 예, 지금 그 서울시에서 서울시 브랜드 개발 전문가단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돼 있고요. 거기서 이제 전문가 자문단에서 제가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요? 야, 그럼 이거 후보 까면은 기분 엄청 나쁩니다. 아닙니다. 근데 지금 너무 우리 팀장님께서 네. 그 절차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브랜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서울 시민들 그리고 외국인들, 우리 서울을 방문할 잠재적인 어떤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들 이런 분들의 손에 의해서 그런 것들의 의견이 잘 반영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서울시에 대한 연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장 큰 목적은 외국인들을 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를 향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면 내국인, 외국인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서울시 내부의 구성원들, 즉 공무원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공무원분들도 서울시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이걸 머릿속에 알고서 그렇지. 모든 정책을 실행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랜드의 역할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런 내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것, 외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잘 맞는지를 보려면 서울시가 추구하는 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그 다음 단계 질문입니다. 네. 서울시가 지금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개념. 약자와의 동행이야. 그게 이제 서울시의 가장 큰 가치예요. 지향점 그리고 이제 매력 있는 도시 서울 이제 올해 또 들어온 적인데. 자, 약자와의 동행 매력 도시를 이 슬로건으로 딱 연상시키면 이건 만점이겠네요. 맞죠, 선생님? 예, 그렇게 좋습니다.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서울 브랜드 슬로건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 후보자 만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입니다. 약자의 동행, 그다음에 매력도 있지만 사실은 앞에서 키워드 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이제 뽑은 키워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서울의 다양성, 가능성, 그리고 따뜻한 도시, 영혼 이런 키워드들이 주로 제출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키워드들과 저희의 시정 가치를 다 이제 고려를 해서 4개를 만들었고요. 네. 첫 번째 후보는 서울 포유라는 슬로건입니다. 서울 포유. 네. 서울 포유는 근데 굉장히 직관적으로 다가오시지 않으세요? 어떤 뜻일지가. 그래서 저희 약자와의 동행하고 가장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슬로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된 서울. 그러니까 뭐 어르신, 어린이, 여성, 부모 모든 계층과 모든 연령에 아우르는 이제 정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 뭐 모두에게 다 맞춤식의 조건들이 갖춰져 있다. 그런 의미의 슬로건입니다. 네. 서울 포유. 서울이 크고 포유가 이제 작게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포유를 크게 하면 어떨까요? 서울을 작게 하고 포유를 크게. 왜냐면 당신이 이제 중요한 거지. 서울은 수단으로서. 그걸 맞춰주겠다. 나는 또 겸손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이? 예, 그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우리가 시각화 작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디자이너 담당 그냥 한 분들이 말이에요. 그건 이제 좀 더 다음 단계에서 할 거고 일단은 그 문구부터 결정해야 되는 거죠. 네, 서울 포유. 서울 포유 두 번째 후보는요? 두 번째 후보 갑니다. 두 번째는 어메이징 서울입니다. 이건 이제 어메이징 위에 올라가 있네요. 네, 사실 이게 위치는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문구가 중요한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시민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뽑아주신 키워드 중에 서울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놀거리도 있고 대단하다 진짜 네. 서울 뭐 이런 느낌입니다. 뭐 전통과 현대가 다 어우러져 있고 예술도 있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즐거운 서울. 네, 이거를 나타낸다고. 제가 엄청 대중의 눈과 귀를 가졌거든요. 안 좋은 얘기할 것 같아. 아니 어메이징 서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딱 와닿습니다. 어메이징 서울. 어메이징 서울이 지금 그냥 느낌적으로. 네, 왜냐면 그게 제가 뭔가 뭐 드라마도 그렇고 가수 나왔을 때 왜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중들이 느끼는 그런 감이 있잖아요. 그냥 딱 보고 얘가 BTS 딱 보자마자 안 된다 그랬거든요. 예, 그랬던 애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메이징 서울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BTS 딱 보자마자 아우 야 너무 정신없어. 지금은 좋아하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 마이 소울입니다. 서울 라임을 약간 좀 가셨네. 서울하고 소울하고 이제 발음이 유사하다라는 네, 그렇죠. 점에 착안이 돼서 네. 기존의 관광 브랜드도 마이 소울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민분들이 키워드로 1위로 뽑아주셨던 것이 소울이라는 단어거든요. 소울. 근데 뭐 발음이라는 거는 둘째치고 어떤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냐면 서울이라는 곳이 되게 차갑고 도시적인 이미지가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따뜻한 정과 그 사람들 간의 뭐 자유로운 열정 이런 부분들을 소울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슬로건이 들어갔어요. 서울 그럼 소울시티 어때요? 그냥 그냥 소울시티. 소울시티. 근데 서울인데 소울시티 이렇게 어때? 야 너 감 있잖아. 저는 좀 별로네요. 별로야? 네. 너 BTS 안 됐다고 했는데 했던 애입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괜찮아. 근데 이거 슬로건도 중요한데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그 비디오 하나 잘 만들면 돼요. 딱 경복궁 비치고 사자 탈 쫙 춤 한번 추고 아이고 식상하다 식상해. BTS 딱 나오면서 88 올림픽 열겠다 임마. 어메이징 소울 딱 끝나는 거예요. 네. 자, 네 번째 후보 갑니다. 세 번째는 메이크 잇 해픈 서울입니다. 길어. 메이크 좀 잇 어려워. 메이크 잇 해픈. 네. 영어 무슨 뭐 토익 준비합니까? 이 뭡니? 토익 학원 이름 같아요. 이 슬로건은 왜 나왔냐면 네. 이제 서울이라는 곳에 가면 뭐든지 실현할 수 있다.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다. 이런 길어. 의미가 있었는데 사실 이 문장은 해외에서 좀 반응이 좋았어요. 국내보다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내에선 좀 어렵고 길잖아요. 길어. 근데 해외에서는 선호도가 좀 높아서 최종 후보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확인 못한다고 뭐 해외 사례 끌어다 지금 쓰는 거 아니죠? 이거 교수님, 전문가면 이거 아이디어 낸 사람 잘랐어야죠. 이 뭡니까? 너무 길지 않아? 이거 와닿지 않는데. 메이킹. 근데 형들도 어메이징 서울이 제일 낫지 않아요? 나는 소울시티. 소울시티요. 목이 없는 걸 목이 없는 거야. 메이크 잇 해픈은 약간 호기심은 좀 갈 것 같아. 호기심. 그래? 호기심이 좀 만들어지는 단어긴 한데 별로 이렇게 막 우리로서는 와닿진 않고. 이거를 누가 쓰고 다니겠습니까? 하위 서울은 그냥 하위 서울 하겠지만 저희가 아주 지금 팀장님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정말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조사와 또 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후보안을 만들었고 지금 저희가 그 투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민들을 향해서. 그래서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지금 사회자분들께서도 각자 의견들이 다르시잖아요. 네. 그런 의견들 적극적으로 표출해 주셔야지 저희가 시민의 뜻에 의한 진짜 최적의 서울시 브랜드가 마련될 수 있을 이게 거라고 이제 1월 생각합니다. 30일까지 투표가 진행되는데 진짜 투표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투표는 이거는 이제 할 건 하고. 요건 한 10% 반영하고 전문가 시장 의견 90%뭐 이런 거 아니죠? 그럴 리가요? 진짜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결정권자가 아니고 전문가다. 그거는 투명해야 될 거 아니야. 절차는. 그럼요. 당연히 얘기해봐요. 그걸 보려고. 이걸로 결정 나요? 아니면 여기에 뭐가 더 개입돼요? 전문가 점수가 또 심사가 있겠지, 뭐. 들어가죠. 전문가 90이다 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전문가단의 그 약간 의견이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절대적인 그 시민의 그 어떤 의견 이런 것은 굉장히 존중돼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민기 씨는 어메이징 서울이 제일 좋고. 저는 이게 어메이징 서울. 깔끔하고. 최욱 씨는 저는 서울시티. 없는 걸 자꾸. 그럼 나도 만들래. 서울 더 베스트. 있는 거 중에 합시다. 있는 걸로. 서울 포유로 가겠습니다. 서울 포유. 서울 포유. 서울 포유. 저는 이제 사실 서울 포유긴 한데. 서울 포유로. 그래요? 저는 여기서 이건 이제 바꾸는 건 아니고 어쨌든 서울 포유는 있잖아요. 느낌이 서울시가 일단
자기가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든 관광객들에게든 뭔가를 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 난 약간 좀 별로예요. 내가 그럼 아까 서울을 줄이라고 했던 거 약간 일맥상통하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나는 오히려 그래서 서울이 오히려 나처럼 그러니까 내가 서울 시민의 어떤 그 구성원으로서의 더 친밀함을 느끼게 서울 후 미로 가자는 거예요. 이 정도 또 없는 거 하네. 근데 요 정도는 바꿀 수 있잖아. 이거 의견 묻다가는 500개 나오겠어요. 서울 폼이. 서울 폼이. 나를 위한 서울.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약자와의 동행이랑도 이게 더 잘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서울 포유가 되는데 약자와의 동행을 하면 서울시가 약자들에게 뭔가를 해준다. 시혜적인 그런 느낌 있잖아. 공무원도 그렇지. 내가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 근데 서울 폼이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그렇지. 오. 야 괜찮네. 서울 폼 미로 가자는 서울 폼이 이거랑 소울시티 요 두 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청탁 좀 드립니다. 좋은 재밌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형 괜찮다. 그래. 형 괜찮네.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되나? 아니 형 맞네. 어때요? 소울시티도 하나 좀 부탁드리고. 뭐 그 자문가단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해. 잘렸어. 안 해주네. 야 고집불통이네. 소통이 안 돼. 그래서 이거 지금 투표하는데 시민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게 이제 코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것이 알고 싶다. 전민기의 서울 시민 댓글 리뷰인데 저도 여기 굉장히 공감 가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뭐야? K 한류, K 문화. 저도 외국 나갔더니 한국어를 엄청 배워서 우리한테 말을 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죄다 이걸 영어로 만들고? 근데 외국인. 그렇죠. 그거는 그건 지선에서 그 빼고 얘기했어요. 이거 뺐어요. 외국인 관광객 그거 중요하죠. 글로벌. 알겠습니다. 이건 서울 글자 자체를 지금 알파벳으로 쓰고 있는데. 오케이. 그것까지 문제 삼니. 우리끼리 하는 이게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 커트한 거죠. 뭐 전문가까지 나설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맞죠? 저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내가 방어해줄 건 탁탁 방어해주잖아요. 맞죠? 예. 제가 좀 첨언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4개 안이 요게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시각화 작업, 그러니까 로고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거기에 또 뭐 여러 정교화 작업이 들어가게 되고 또 거기에 어쩌면 플러스 알파 솔폼이 요거는 이제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계획 중이다. 그래서 최종안을 보실 때는 좀 서프라이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디자인까지 내가 좀 처음 드릴게요. 그럼 봐봐요. 서울이죠. 딱 서울 글씨를 3차원 입체로 딱 보여줘. 그리고 그 뒤에 조명이 싹 가면서 그림자가 지는데 글자 수가 어쨌든 난 서울 for me는 5글자야. 서울에 딱 예를 들면 S의 뒤에 F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자, 감이 좀 오십니까? 뭐 매지가예요. 그거 보려면 눈 이렇게 뜨고 봐야겠네. 아니 지금 정영진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개념이 정말 최근에 어떤 시각화 작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스태틱한 그런 화면으로 모든 게 제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런 어떤 그런 시각화 작업이 모션이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는 추세. 그럼 요거는 어때요? 아까 봐도 지금 한 기로 지금 흘러나가는 폭포처럼. 아유 답답해.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거 좀 예리해요. 우리가 하이서울 아까 좋다고 기존 슬로건 이거 투표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럼 이제 그거에 너무 몰릴까봐 뺀 거 아닌가? 그럴 수 있겠다. 오히려 이제 그거는 걸러졌다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인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워낙 걸러. 근데 하이서울이 굉장히 직관적이야. 하이서울. 직관적이라고. 그렇죠. 하이서울. 맞아요. 그럼 뭐야 이 서울이 나한테 인사하나? 그래 나도 이렇게 되는. 내 몇 번 인사했어요 하이서울한테. 안녕 이렇게. 어디서 봤더라? 서울. 몇 번 인사했어 하이서울. 맞잖아. 그렇죠. 그리고 예산 낭비다. 왜냐면 우리가 세계 도시 어딜 가도 이거 슬로건 기억 남는 도시 있으세요? 우리가 가서 이 도시 와 너무 좋다 하고서 놀다 왔지만 오는 외국인들이 과연 얼마나 이 하이서울 본인의 고향 돌아가가지고 하이서울 뭔 의미가 있냐 이게? 어메이징 서울 해줄 거냐 그래서 이거죠. 하나가 오래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주 바꾸는 게 이 돈이 얼마나 드냐 이거죠 대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딱 생기면 좀 오래 가겠지 뭐. 아 이번에 진짜 하면은 진짜 평생 갑시다. 자문가단 내에서도 이제 논의를 하실 때 그런 얘기들 하세요. 이번에 만들면 한 50년 정도 가는 거로 만들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말자. 아니 부담감을 갖는 게 아니라 이게 생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오히려 오래 간 브랜드는 기존의 어떤 변화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뒤처지는 브랜드 같이 느껴지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렇게 너무 영속성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을 갖는 게 선생님 자꾸 이 위원장 오래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브랜드들도 언제든지 변화가 되면 변화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우리 형님들도 계속 본인들의 주장하고 있잖아요. 저 네 가지가 과연 최선이냐. 어디서 좀 다 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좀 독창적인 거 없냐. 근데 어디서 본 것 같은 거는 또 좋은 표현으로는 친숙함이니까. 익숙함이고 그거는 뭐. 근데 메이킷 해프는 못 봤을 것 같은데. 메이킷 해프는 좀 새롭긴 하네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릴까요? 메이킷 해프? 아니 그거 밀어요? 아니야 메이킷 해프이 아니라 그 어디서 본 것 같은 생각들 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좋은 거야. 이게 저희 그 브랜드 쪽 전문 그 학술 논문 같은 거 보면 이거를 브랜드의 역설적 현상이라는 얘기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워낙 브랜드라는 게 다른 것과 차별화되는 것이 목표거든요. 차별화시키는 건. 근데 그 점점 도시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유사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위 있는 기관에서 도시 랭킹 같은 걸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의 안정성을 고려했다, 뭐 문화를 고려했다, 뭐 즐길 것을 고려했다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을 제공하잖아요. 그럼 도시들은 그걸 보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뭐 즐겁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문화가 풍부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방향성이 잡아지다 보니까 추구하는 가치들이 유사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메이징이건 뭐 이런 것들이건 아마 그런 네임을 치면 기업뿐만 아니라 뭐 도시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차별적으로 만들어내느냐, 그게 이제 앞으로 서울시의 역할이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 브랜드 그 슬로건 중에 제일 유명한, 그러니까 인지도가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그런 거는 뭐 연구가 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인지도요? 잘 됐다, 뭐 잘 된 거. 뭐 여러 브랜드들이 있죠. 근데 최근에 최고가 제일 오래된 거는 뉴욕. 아이러브 뉴욕이죠. 오래됐으니까. 근데 저는 이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암스테르담이잖아요. I Amsterdam. I Amsterdam. 괜찮은 건데 외우지 발음도 못해. I Amsterdam. 암스테르담에 아이를 붙인 거구나. 이런 거 좋잖아요. 빨갛게 갖고. 또 괜찮은 것 좀 있습니까 혹시? 이런 거는 진짜 성공 사례다. 성공 사례가 있어요 진짜? 아이 암스테르담도 그게 이제 그 시민분들이 48%가 거기는 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그 자기들의 자부심을 슬로건에 표현을 해서 좋은 사례로 평가가 되고 있는. 자부심, 의미가 좋다. 네, 그렇기도 하고요. 베를린 같은 경우도 비베를린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시민 참여형 브랜드로 해가지고 이제 슬로건을 공모해서 만들기도 했고 그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그 로고가 새겨져 있는 옷을 입고 이제 홍보를 하면서 많은 이제 마케팅이나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좀 첨언드리면 그 비베를린입니다. 이것이 베를린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말풍선 같이 어떤 걸 비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정, be passionate, 또 be creative, be 베를린. 그러니까 열정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것, 이것이 베를린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다시 변경이 되죠. 뭐 그 환경적인 것, 뭐
또 문화적인 것 이것이 베를린이다. 이렇게 근데 거기에 개방형으로 만들어 안 좋은 단어 집어넣는 놈들이 있어요. 아 진짜 이런 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그거 속수무책입니다. 그거 약간 그게 아이서울유가 약간 이런 컨셉이잖아요. 컨셉인데 이렇게 비워두면 처음에는 여기에 뭐든지 다 담을 수 있다 희망적이다 했는데 그 나쁜 걸 한 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거 속수무책 이거 하지 마. 맞아. 맞지? 맞아. 비쓰레기 베를린 이런 식으로. 이거 못 막아요. 맞아. 쏟아집니다 그때부터. 저같이 부정적인 사람이 그런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야 이런 걸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제 투표가 마감이 얼마 안 남았네요. 1월 30일. 네, 예. 1월 31일. 어디서 하면 됩니까 투표는? 투표는 이제 포털 들어가셔서 네. 서울을 검색하시면 바로 투표할 수 있는 창이 뜨거든요. 아, 그래요? 바로 네. 해야겠어요. 서울시 홈페이지 사이트인데 거기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네, 이 부정선거는 없겠죠. 부정선거 그런 거 왜 의혹 제기해요? 이거 해놓고도 웃겨. 아이고. 부정선거는 진짜 못 견딥니다. 예. 자, 하여튼 여러분 가서 투표들 많이 좀 해주시고 마음에 드는 걸로. 네. 여러분의 서울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서울 아니겠습니까? 나의 서울이고. 네. 네. 자, 오늘 뭐 주실 말씀 다 주신 거죠? 다 되셨어. 네. 예.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우리 저 담당관님도 좋았습니다. 네. 제가 알려드리는 거에 좋았다고. 네네. 좋았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서울 시민도 좋았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알려드리는 이거 꼭 겁니다. 투표 많이들 해주셨으면 많이 좋겠어요. 해야 돼. 우리가 주체적으로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 예. 자, 그러면 여러분께 투표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서울@팟빵.com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직 서울 시민 여러분만 보고 달려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